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부 빅스피커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이 위기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권의 경우에는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합당 기획 의혹까지 불거졌던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최근 2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의 견고했던 영향력에 흠집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요,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수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을 당시 구독자는 2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 229만 명으로 감소하면서 20여일 만에 2만 명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했죠. 이 뉴스공장이 개설 이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인 수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채널 구독자는요, 지난달 이 채널 개설 이래 최대치인 231만 명을 기록한 뒤에 약 한 달간 가까이 정체 상태였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합당 논란 속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하루 만에 1만 명이 구독을 취소를 했고요. 이틀 뒤 어제 기준으로도 1만 명이 또 추가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 구독자 감소 배경으로 김 씨의 전준철 추천 옹호 이 논란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이 정청래 대표가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 이 쌍방울 측을 변호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친명계의 반발과 비난을 불렀던 인물입니다. 관련해 김어준 씨는 어제 방송에서 전준철 변호사를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실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권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추가 구독 취소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그걸 살피지 못했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단락되어야 할 정도의 일이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아까 들려드린 김어준 씨의 녹취는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방송됐던 거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이 구독자 수의 감소 배경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번 현상은 김어준 씨의 위상이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징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유튜브는 한 번 구독하면 잘 해지하지 않는데 이번엔 적극적인 비토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고했던 지지층 일부가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또 친여 성향의 한 유튜버도 SNS에 김어준이 다시 킹메이커가 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김어준의 시대가 급격히 저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한 한 인사는 한국일보에 김어준의 기세가 꺾인 건 맞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구독자 수 감소가 일시적 조정일 뿐 여권 내 김 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해석입니다.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현상은요, 이른바 친여 유튜버들 사이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공격이 횟수가 늘고 또 그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거 김 씨와 함께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 선출 권력이 아닌 김 씨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여당 정치인들이 더 이상 김 씨 방송에 출연해 휘둘려선 안 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 고발뉴스 이상호 씨 등도 공개적으로 김 씨를 비판했습니다.
보수 유튜버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 사건을 당했을 때의 그 범인, 그러니까 테러범이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테러범이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확인하였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했던 사실, 즉 테러범 김이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테러범이 고성국 TV 유튜브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은 SBS에 테러범 김 씨와 고성국 씨가 직접 연락했는지에 대해선 국정원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고, 고성국 TV 방문 여부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민주당 박 의원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고성국 씨는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성국 씨는 오늘 오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김 씨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김 씨 아들로부터 테러 이후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테러 발생 5일 후 이 고성국 TV 대표 번호로 전화가 가능하냐는 문자가 와서 이 채널 본부장이 아들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고 씨는 이 본부장이 이후 열흘에 걸쳐 추가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라면서 이 김 씨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과 또 일부 보수 매체들로부터 사실상 정권의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 섞인 어떤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여권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특검의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놓고서 사실상 친명계보다는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그런 성향의 어떤 발언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로부터 강한 어떤 견제와 그다음에 비판 섞인 그런 지적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나온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인지 김어준 씨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최근에 갑자기 2만 명이나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소위 유튜브 등의 어떤 뉴미디어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은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뭐 지지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 특히 뭐 이 각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이런 정도를 얼마든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수용 또는 비판적인 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들이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충분히 맡겨져도 걸러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 이것이 무조건 지금 뭐 그 민주당은 김어준 씨 또는 국민의힘은 뭐 고성국 씨 등의 아주 강력한 파워 유튜버들의 주장에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관련을 유튜브로 다루는 보면은 두 갈래가 있죠. 한 갈래는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평론가들이 그 유튜브를 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어떤 뭐 대한 언론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가 대한 언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시를 하고 비평을 하고 또 그런 데서 그 역할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거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버리면은 현실적인 참여를 하면은 기존에 그 같이 있던 시청자들 중에서 강성 시청자들 그 시청자들의 욕구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보 보수로 나누면은 그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론가들이 하는 유튜브는 현실 정치 참여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